이리 오너라, 이리 온. 우리 크레딧 애널리스트 얘기를 좀 들어볼 때가 온 것 같아서 자료 나와도 잘 녹음 안 했었는데 25일 날 그 CJ그룹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했던 자료랑 또 하나 롯데쇼핑 제목은 과도한 저평가, 주가 저평가라기보다는 신용 스프레드 측면에서 저평가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저희는 크레딧 애널리스트니까. 이 두 개를 보면서 주식 투자자분도 좀 아이디어를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룹 전반적 차원이라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 제일대당 같은 게 좀 나아지니까 그룹이 좀 안정화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것 같고, 로쇼는 신용 스프레드 보면 너무 과도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나요? 그럼 네, 맞습니다. 쭉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시작하시죠. 네. 여러 이제 사실 상반기 실적이 저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좀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우려했었던 게 있었죠. 사실 1분기 실적은 뭔가 이 코로나의 영향을 다 반영하지 못해서 이제 아무래도 상반기 전체적으로 봐야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좀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이제 CJ그룹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CJ그룹의 신용도는 이제 크게 세 정도의 주요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 정도 그 계열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그룹 신용도가 거의 결정되는 모양인데, 이제 CJ 제일제당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M, 물론 이제 그 제일제당 안에 대한통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CJ CGV는 뭐 따로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 대한통운, 그리고 CJ ENM 이렇게 세 회사의 신용도에 의해서 이제 그룹의 신용도가 결정되는 편이죠. 근데 사실 CJ그룹이 그 작년에 좀 이게 뭐랄까 신용도 측면에서 우려가 있었던 점이 뭐냐면은 이제 CJ 제일대당이 좀 시완스 지분을 인수하면서 거기다가 많은 이제 자금 투자를 했고, 그러다 이제 리스 부채가 이제 저희가 2019년에 이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차입금이 증가했습니다. 그 리스 부채는 저희가 차입금으로 분류하는데, 그 차입금이 증가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재무 구조가 사실은 좀 이렇게 차입 부담이 확대됐다고 저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경제적 실질은 똑같지만 사실은 이제 리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위험과 수익을 인수하는 어떤 그런 상품에 대해 어떤 그런 금융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 부외 처리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뭐 투명하게 드러난 셈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겹쳐서 상당히 좀 차입금 의존도가 좀 높았습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 부채가 이제 회계 기준 변경으로 1.3조 원을 추가로 인식했고, 또 시완스 지분 70%를 그거를 이제 조달한 게 이제 1.5조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차입금이 갑자기 이제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10.7조 원에 달해서 이제 그 전년에 2018년도 말에는 이제 7.3조였는데 상당히 크게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재무 부담이 좀 가중이 됐는데, 또 당시에 처음에 시완스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비상경영 체제를 이제 가동을 했죠. 11월 달에 이제 그룹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서 어떤 그 가양동 지분도 매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대한통운의 자회사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하고, 또 CJ 헬로 현 이제 LG 헬로비전 그거를 이제 지분을 매각해서 좀 자금을 좀 전체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좀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켰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사실 이제 2020년을 살펴보면은 좀 그룹자 차원에서는 좀 수익성이 양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CJ 제일제당은 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좀 매출이 많이 증가했었고, 근데 CJ 다른 계열사들은 좀 부진한 모양입니다. 이제 뭐 ENM은 아시다시피 좀 부진하고, 뭐 CJ CGV도 상당히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CJ CGV는 뭐 상당히 그룹에 부담이 됐겠어요. 캐시플로우로 보면.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CJ CGV는 다음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좀 해외 쪽 이제 법인을 좀 많이 확대하면서 좀 외양 성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좀 예를 들어서 매출이 안 나오는 뭐 상황관에서 뭐 영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룹사 차원에서는 사실은 뭐 수익성은 좀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에비타 마진 기준으로 이제 전년 동기가 이제 12.3%인데
이제 지금 계산이니까 12% 정도 나오고 해서 수익성 자체는 양호하고 매출액도 크게 뭐 차이는 안 나긴 하는데 이제 계열사별로 이제 약간 그거는 좀 차별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CJ 제일제당은 좀 차입금 의존도를 많이 낮추고 있는 형태고 따라서 이제 차입금 순차입금 대비 에비타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총 차입금은 그대로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현금 보유를 늘리는 그건 이제 전략적인 어떤 선택인 것 같고 순차입금 기준으로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도 근데 순차입금은 줄어든다고 이제 뭐 IR 자료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안정화된 모양이긴 한데요. 이제 다른 쪽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J CGV입니다. CJ ENM은 이제 사실 약간 부진하긴 한데 거기는 이제 차입금이 별로 없어서 사실 아시다시피 뭐 차입할 일이 많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CJ CGV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영업을 이제 사실 하반기에 개시를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뭐랄까 매출이 급격하게 또 사실 뭐 반등하고 이러기도 그치.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직격탄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상반기 때만 해도 이게 유상증자 효과가 없으면 거의 부분 자본 잠식까지 갈 뻔했었거든요. 증작 다 2천억 했나요? 2천. 네 2천 예. 네 2,209억 원 했는데 그 사실 반기 순손실이 2,935억 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효과는 다 까먹었. 야 증자해가지고 그냥 손실을 다 날려버린 거네. 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돌아버리는 상황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사실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이번 유상증자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기를 방어하는 정도로 그친 거고 이게 하반기 동안을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희가 좀 많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도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거의 그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자세한 산업 전망을 다루지 못하긴 하지만 이제 확인된 바로는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긴 해서 그거는 긍정의 예. 질을 찾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쪽이 좀 비중이 높긴 해서 약간 그런 기대감은 있으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뭐 올해 전반적으로 뭐 적자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재본 안정성 저하가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여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CJ CGV는 저희가 이제 그 터키 마스 똑바로 발음이 맞나요? MIRS인데 그 법인을 인수하면서 그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쪽 이건 뭐예요? 나 잘 몰라서. 네네 그거를 이제 TRS 계약을 맺었다고? 어떤 네. 계약을 한 거야? 그게 이제 그쪽 지분 대가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취득하고 이런 약간 주식 수합 개념으로 이 TRS 계약은 나중에 파보면은 또 이게 되게 돈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만 해도 평가 손실이 1,700억대 이렇게 그러니까 네. 하면 내가 네. 얘기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지분을 뭐 대신 인수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을 해서 예, 뭐 그쪽 맞죠. 지분을 CJC가 그래서 맨날 리라와 문제되면 네, 계속 리라, 예. 그래서 CJC가 계속 이게 네. 있지. 나 네, 이제 네. 기억났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평가 판소실 손실을 때문에 예. 이게 계속 문제됐었는데 네. 여전히 그게 또 네, 그게 이제 사실은 회계상으로는 반영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작년에도 뭐 1,700억대를 이제 인식을 했는데 뭐 누적된 것만 해도 거의 한 3,000억대죠. 거의 한 3,000억대인데 네. 3,136억 원인데 그게 이제 회계상으로는 반영이 돼서 이제 뭐 사실은 뭐 추가적으로 뭐 일화와 가치가 뭐 하락하거나 뭐 약간 그쪽 법인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뭐 이쪽 뭐 문제가 아니면은 이제 손실로 반영되진 않는데 이제 현금 유출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정산일이 이제 뭐 4월 내지는 5월 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산할 때 뭐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에서 정산하면 저희가 현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KCGV 현금성 자산이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2,943억 원이어서 이게 좀 상환 부담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현금성 자산이 없는데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매출이 또 들어오고 하면 또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만약에 이게 정산일 동안 이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좀 아무래도 현금 유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어떤 재무 안정화시키는 어떤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시액으로는 이게 다 한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네.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정화된 거야 이제. 왜 제일제당 같은 건 우리가 좋게 네. 보는 종목이거든 지금. 맞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제일제당 하나는 괜찮더라고 최근에. 근데 이게 그룹으로부터 항상 이런 그룹 나머지 계열사가 이르면 약간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룹사 차원에서 보면 제일제당 비중이 가장 큽니다. 사이즈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뭐 대한통운도 아시다시피 택배 쪽으로 상당히 수익성이 좀 잘 유지되고 있고 해서 뭐 제일제당이 잘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룹사 차원에서 좀 다른 계열사를 뭐 지원해 줄 수 있다던가 그런 여력이 확보되는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일제당 내 말은 제일제당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여러모로 괜찮더라고. 저 음식료 담당자를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이제 항상 그룹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잖아요. CJ그룹 하면. 네. 아까 대표적인 CGV도 문제고 얘네도 그렇게까지 딱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캐시플로 그룹 전체를 보면 그치 크레딧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얘네 그룹 전체 자금 사정은? 사실은 그동안 좀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재무 구조가 불안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요번에 많이 나아진 거를 저는 상당히 높게 예. 그것만 듣고 싶어서요. 그러면 네. 이제는 뭐 그러면 여기서 좋은 거 골라서 제일제당이나 좋은 것들이 그나마 대한통운 두 개인데 이것들 좀 봐도 되겠네. 오케이 크리에이션 받고. 내가 두 번째 일일날 나왔던 자료가 내가 되게 호기심이 갔어. 롯데쇼핑 정말 우리 그 이퀄티 사이드에서는 보면 야 롯쇼 이거 저거 되겠어 이런 분위기인데 하여튼 여기 저평가라니까 또 오해 들어있어요. 저평가는 PER 뭐 이런 거 얘기 아니라 신용 스프레드로 저평가다. 네. 너무 과도하게 위험을 얘들 하고 있다. 네.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지금 롯데쇼핑 신용 등급이 AA 제로입니다. 근데 지금 신용 시장에서는 지금 싱글 A 플러스로 평가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신용 스프레드가 지금 거의 신용 등급 민평 그러니까 싱글 A 플러스 등급 민평이 지금 현재 91.7bp인데 지금 롯데쇼핑 3년물에 신용 스프레드가 84.9bp여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AA,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AA가 60.5bp여서 어떻게 보면 좀 할인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는 여기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안 좋은 거고 낮을수록 좋은 건데 그러니까 낮은 쪽에 있는 AA 마이너스가 이제 60.5bp고 지금 그거보다 더 롯데쇼핑은 지금 84.9bp여서 그보다 더 할인이 많이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신용 등급이 지금 현재에서 두 단계 더 떨어져 가야 이제 이걸 이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사실 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과도해서 좀 저평가된 상황인데 이게 최근에 좀 신용 스프레드가 좀 축소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게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저평가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말씀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탑다운 접근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 유통 산업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뭐 코로나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좀 저희 소비 패턴이 많이 다변했었죠. 저희 1인 2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좀 아무래도 좀 간편한 온라인 쪽으로 뭐 주문을 하고 뭐 배송을 시키고 약간 이런 쪽이 많이 확대됐었고 뭐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가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싸우고 이러는 형태는 이제 많이 좀 줄어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채널 간에 좀 경쟁이 심화됐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쪽으로 좀 사업을 많이 확장하는 분위기인데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좀 더 그런 어떻게 보면 경향이 좀 심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백화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대형마트, 뭐 슈퍼마켓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영업이 상당히 억제됐었죠. 뭐 중단되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그래서 억제돼서 그런 쪽에서 좀 수익성이 좀 많이 부진한 그런 상황이어서 있었는데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점포들이 좀 이렇게 최선성이 안 나오는 점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점포 수가 워낙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점포 수가 워낙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부실화된 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수익성을 좀 개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현금 창출력은 좀 많이 저하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 주식 이퀄티 사이드는 결국은 돈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고 변화를 많이 여기서는 주로 북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채권 자산가 그걸 보는 건데 그쪽이 너무 롯데쇼핑이 약화됐거든. 그러니까 자꾸 빚이 쌓여가지 않아 구조가? 빚은 뭐 사실은 유통업이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이쪽 자산을 뭐 리스백하는 경우에서 뭐 리스 부채를 그런 많이 인식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차입이긴 한데 그래서 그것도 차입이지 뭐 하여튼 차입이긴 뭐 하죠. 예. 뭔가 캐시가 약하니까 리스도 할 거고 뭔가 네. 그런 구조를 악화되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이걸 왕따시키고 있는 중인데 오케이 진행합시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좀 수익성이 많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에비타가 이제 작년 동기 대비 이제 31.06% 감소해서 상당히 좀 현금 창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 부채를 인식했는데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큰 게 6.8조 원을 이제 1월 1일에 인식을 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이 차입금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회사가 엄청 재무가 좋은 줄 알았었는데 네. 되게 좀 그렇잖아. 이제. 네. 그렇죠. 갑자기 로또 이제 쇼핑하면서 한번 제대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옛날 생각하다가 뭐지 하는 생각 좀 뜯어보면 다 이거더라고. 지금.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저희가 운용 리스라고 해서 이제 부배로 이제 저희가 예, 자산 부채 사이드에 반영하지 않고 뭐 리스로만 내면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위험과 수익을 반영을 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계 처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자산 당연히 이제 좀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에비타가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을 이제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하면서 에비타는 많이 늘어나서 뭐 그 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좋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 사실은 뭐 경제적 실질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많이 수익성이 좀 감소를 했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등급 하락 트리거는 충족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AA 제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AA 마이너스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한신평 그리고 한국기업평가, 그러니까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의 어떤 하향 트리거 제시한 하향 트리거 특히 그 순차입금 나누기 에비타 요 지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요 지표상으로 이제 하향 트리거를 충족시키고 있어서 아마 만약에 재무 구조가 뭐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내지는 현금 차출력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제 한 단계 등급 하향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스프레드는 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영해 놓은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작년부터 사실은 오프라인 유통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사실 이마트도 작년에 신용등급 이제 한 단계 떨어졌고 뭐 그런 면이 있어서 나 깜짝 놀라서 신용도가 의외로 많이들 떨어져 있더라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떨 것 같아? 야, 이거 잠깐만 하다 좀 올해 말까지 이런 좀 부진이 부족되면 되게 또 자금 시장인데 뭐 돈이 많으니까 문제는 없잖아 채권. 네, 이거 여전체 같은 거 보니까 근데 최근에 네. 좀 스프레드 축소했다 또 약간 그러더라고.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여전체가 왜 그러는 거야? 또 갑자기? 그건 이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제 국고채상에서 좀 이제 아시다시피 수급 부담이 있습니다. 뭐 4차 추경한다, 뭐 아니면 뭐 환연히 국고채를 좀 덜 사준다, 약간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튀기 시작하는 거죠. 금리가 외국인 튀면 자꾸 국채 선물 까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나도 이제 뭐 우리 자산 중요한 거 뭐 할 때 항상 채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물 여전체가 또 좀 예를 들어서 다들 물려 있는 것들 많잖아요. 저 여전체 시장에 네. 좀 이렇게 손절매들 치다가 이거 또 벌어지니까 또 못 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아서. 근데 사실 국채 시장이 지금 좀 많이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어서 주시장에 비해서 국채 시장도 요즘 약간 사실 그동안 조용했었거든요. 저희 약간 조용해서 할 그러니까 말이 없었는데 한 2주 예. 한 그냥 일주일에서 그냥, 8, 9일 사이에 예. 금융 그 금통이 전후부터 해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되게 좀 들썩들썩 하는데 하여튼 잘 다음에 얘기 좀 하시다 그거는. 네, 그래서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한 단계 하향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혹시 이제 두 단계 하향해서 두 노치 하향해서 뭐 싱글 A 플러스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오버야. 응. 오바죠. 왜냐면은 그게 이제 자체 신용도라고 해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뭐 만약에 뭐 롯데쇼핑이 정말 뭐 리스 부채 상환을 상회하는 어떤 실적 부진. 근데 사실 리스 부채가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상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료를 내면은 이게 상환이 되는 걸로 기록이 됩니다. 원금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원금이죠. 그 모든 그 리스 부채 자체의 계산 자체가 이제 미래 발생할 리스 부채를 뭐 유효이자율법으로 뭐 할인해가지고 그거에 뭐 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걸 이제 뭐 삼각표에다 이렇게 뭐 계산하고 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리스 부채 그 임차료를 내면은 이제 조금씩 상환이 되는 걸로 저희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한 5천억 원을 상환해서 이제 차입금이 감소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시간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거를 초월한 어떤 실적 부진이 있어서 정말 어떤 재무 구조가 안 좋아져서 이제 한 단계 하향, 두 단계 하향했다. 뭐 이렇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롯데 그룹의 신용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제 어떤 계열의 그 개별 회사의 신용도와 어떤 그룹선 전체의 신용도가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열 입장에서는 롯데쇼핑이 부진하면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유사시 계열의 지원 가능성을 저희가 신용평가에서 고려를 하는데 그거를 고려하게 되면은 이제 AA 마이너스까지도 가지 않나 이렇게 본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 한국기업평가 같은 거는 이제 호텔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단계 이제 자체 신용도 대비해서 신용 등급을 올려서 이렇게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은 사실은 이제 AA 마이너스까지가 사실 롯데쇼핑이 어떻게 보면 좀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롯데그룹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호텔 롯데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계열의 신용도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은 계열의 지원 가능성을 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그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실은 그거는데 저는 이제 좀 단기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부진한 계열사들이 3분기부터 반등할 거기 때문에 그룹의 신용도를 갖다로 채권 발행할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룹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뭐 어떤 형태로든. 그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닌가 지금 다들 힘든 맞습니다. 기업들은. 네. 근데 이제 롯데쇼핑은 워낙 이제 규모가 크고 이제 아시다시피 호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상황이 거기는 정말 안 좋거든요. 왜냐면은 에비타 기준으로 상반기 마이너스가 나와서 호텔 롯데도 심각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쪽까지도 생각하면 이제 정말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건 좀 일시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3분기 또 지나가고 또 올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보면은 또 그 점은 또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롯데쇼핑이 좀 부동산이 많습니다. 부동산이 많고 유형 자산이 많아서 이게 다 영업 자산이거든요. 다 점포 이런 거여서 세일 앤 리스백 저희가 금융 기법이 있어서 그걸 팔고 다시 리스에 오면 돼서 이게 그걸 너무나 지금 IB에서도 다들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다 뒤져봐야 돼 장부 지금. 그렇잖아. 뭐 되게 대단한 용어 같지만 사실 유동화 시켜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좀 알짜인. 그러니까 이런 때는 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워낙 뭐 좋은 땅을 썼겠죠. 예, 아시다시피 유통업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위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는 좀 자금 융통을 또 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실질적인 어떤 융통성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제 2단계 등급 하향은 좀 과도하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과하게 지금 롯데의 우려가 크다. 네, 사실은 현금 창출력도 좀 나쁘지 않거든요. 저희가 좀 물론 이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제 정말 이제 직접적으로 코로나 타격이 있는 어떤 그런 쪽 물론 이제 뭐 백화점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캐시카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진한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호텔 롯데는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 차원에서 이제 그룹의 기존에 반영했던 어떤 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이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로 거기는 이제 싱글A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어떤 그래서 어떤 격차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면서 좀 CJ그룹도 그렇고 롯데쇼핑도 그렇고 기존의 어떤 적인 선입관은 좀 풀렸는데 시장 분위기가 이래요 요즘.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매출 6천억짜리 회사가 현재 시총이 120조거든요. 줌 같은 회사가.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저희 이런 자산을 갖고 아까 이게 다 유형 자산 갖고 있는 회사들이거든. 둘 다 공동적인 그런 회사들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제 시장에서는 다 의미 없다 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오히려 다들 의미 없다고 하는 때 우리가 이런 가치를 한번 좀 다 분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애널이 한번 쫙 실적 보면서 훑어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 크레딧 시장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만약 코로나가 2차적으로 좀 왔잖아요. 네. 더블 히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면 만약 이게 좀 겨울까지 이어지면 한계 기업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저희 회사 시장은 좀 우량 회사들이 많아서 저희가 뭐 싱글 그치. A다 뭐 더블 A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말씀드린 것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실 싱글 A만 해도 이제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장 기업까지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상황이 당장 안 좋아진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좀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단기와 격상하면은 이제 뭐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식 약간 이런 쪽에서의 부진은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실은 금융업이 좀 더 리스크가 큰 상황이죠. 일반 제조업보다는. 그게 은행주가 싸게 거래되는 거죠. 그거를 부담을 떠안게 됐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간에. 익스포저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한번 다 체크해 보면서 시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래도 뒤져볼 건 계속 뒤져봐야 되는데 크레딧도 한번 좀 뒤져볼 때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게 시작을 하는데 계속 발표 매주 하시는 거 아는데 잘 안 했었던 거는 크레딧보다는 시장 자체를 좀 주식 쪽을 많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다만 이거저거 한번 다 뒤져봐요. 지금 그 아까 상장 기업 얘기도 하지만 그냥 전체적인 자금 시장에 대한 것들도 좀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금은 많죠 지금 여기도. 네, 아무래도 시중 유동성은 좀 많이 풍부한 상황이어서. 풍부하니까 그거는 지난 3, 4월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네. 근데 금리가 다들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 내려갈 거로 얘기하는데 잘 안 멈추더라고. 그게 사실 수급 부담이 좀 큽니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저희가 추경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경기 안 좋으면 금리는 더 뭐 경기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 장기. 네. 근데 추경하면 어차피 국채 찍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수급이 공급 부담이 없다. 많이 그런 면에서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늘에서 좀 사주겠지 뭐. 그렇겠죠. 근데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 이리